사회적 기업가로 나오는 그렇게 생계를 만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과를 지원한 학생도 있어요. 뭐 이번에 일반관 학생 같은 경우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시 전형 주요 변화와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에서 양적 비율이 있었죠. 수시 모집이 59.8%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은 40.2%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위주가 45.9%, 그다음 논술 위주가 13.9%를 변산국에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수시 모집에서 주요 그 변경사항에 있는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도 있는데 그 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주요 사항도 있는데요. 지금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잖아.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지금 2024학년도에서 영어가 지금 이제 반영 비율이 좀 많이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으로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서 나갈 전략이 필요한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저 국어하고 수학이 굉장히 많은 주력을 하게 됩니다. 왜 절대평가니까? 근데 의외로 영어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옛날에 영어 봤을 때는 영어 100점 맞으면 1등급이고 한두 개 틀리면 2등급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아이들 영어만 또 영어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통 89점만 나와도 영어를 못 봤습니다. 90점만 나와도 그때 당시 아이들 자기가 영어를 못 봤다라고. 근데 요즘에 와서는 80점대에 나오기도 어려운 학생. 반면에 국어하고 수학은 등급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여러분들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돼. 영어는 당연히 여러분들 등급은 최소한 2등급까지는 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이죠. 자, 서울 캠퍼스는 10명 이내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10명 이내. 이렇게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처자가 있겠죠. 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합 4등급 이내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일단 글로벌 캠퍼스는 인문계열이 1개 영역 등급 3등급 이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계열 역시 1개 영역 등급의 3등급 이내고 그다음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캠퍼스 같은 인문계열이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되어 두고 자연계열은 한국사 영역만 응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잖아요. 자, 면접형 같은 경우는 면접의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3배수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류평가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아시다시피 면접형에서도 서류평가가 학업 역량, 그 다음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점을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 면접형에서도 이런 점을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이 있죠? 자, 면접에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있죠. 둘 다 똑같이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논술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2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 다음에 뭐 이런 한국사 다 포함된 자연계열은 과학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당연히 이제 수능 최저가 논술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외대 하면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서 반영 교과가 좀 약간 좀 있죠. 왜냐하면 반영 방법이 이제 환산 점수 또는 원점 등급으로 환산 점수 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수로 환산 점수 할 것인지 이 차이가 있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이야 물론 성수로 환산을 점수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점이 있어요. 자기가 등급으로 환산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수로 지원할 것인지. 자, 이런 점들 때는 이제 우리 좀 외고 학생들, 국제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은 이제 좋아하죠. 희소식이. 왜냐하면
자, 외고하고 국제고 같은 경우, 어떤 한 외고 같은 경우도 보면요. 학생의 원점수가 93점, 94점이에요. 근데 등급이 4등급이에요. 그 다음 98점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2등급인가 3등급이더라고요. 외고인데, 그 정도로 정말 100점이 돼야지만 1등급을 받는 그런 외고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제고도 당연히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학교 같은 내신 따기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등급이 아니라 이제 원점수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가 아니고 이제 등급으로 지원해서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교과별 반영 비율은 이제 인문계열이 이제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이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류형과 면접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좀 약간의 인재상에서 약간 좀 변한 그 차이점이 있어. 서류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자신의 꿈과 길을 탐색하는 게 좀 그 선호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원자의 변화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성실성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평가에서 서류형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 40%를 많이 평가하거든요. 이 탐구 역량 좋다라는 것은 탐구 역량 뭐가 들어갔죠? 학업 성취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업 역량 40%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형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똑같은 학종인데도 서류형이 면접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서류형으로 지원하고 내신에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본인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돼서 나름 비교과 잘 챙겼고 그다음에 스토리도 보이는 그런 희망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대부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에서는 탐구 역량도 평가하고 학업 태도, 학업 무지를 평가를 하는데 제가 그랬었죠. 학업 태도와 학업 무지를 다 평가하는데 한국 외대는 면접에서 뭐가 그냥 본인만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만 어떤 스토리가 중요해, 성장 스토리가 중요해. 그런다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도 외대는 그런 스토리가 그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높고해서 성장하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보여야 되냐, 그 말. 그래서 이런 점을 평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다음 두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계획을 수립하는 실행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상하기록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그래서 그랬었죠. 한국 외대에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거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거기서 진로 역량에 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 설정하는 면에 있어서 진로 역량도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의 40%를 평가했다고 가정하면 면접형 같은 경우는 계열 적합성, 즉, 진로 역량의 4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 40%는 게 뭐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좀 전반적으로 쭉 보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본인만의 성장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따로, 고등학교 2학년 따로, 뭐 고등학교 3학년 그건 아닙니다. 같이 계속 쭉 이어지는 성장하는 과정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 역량에서는 이제 외대는 이제 이 점을 많이 평가합니다.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와 성취도, 그다음 전공과 관련된 관심 이해도라든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탐구력 있게 나왔는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과 이수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보통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상하기업부들이 그래요.
교과 내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를 가지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교과 내용을 진로와 관련돼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케이스,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의 협업이라든지 나눔과 배려, 그 다음에 소통 능력, 도덕성과 성실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특수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어요. 뭐, 이번에 일반관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할까, 어디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있어요. 일반관 학생이에요. 자, 굉장히 좀 생소한 학과죠. 더구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가 언어학과 각종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수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여학생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를 할 수 있어? 아니, 그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자기가 특수학과를 지원하면 그 특수학과를 해야 되나? 언어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특수어학과를 지원할 때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 그럴 때 특수어학과를 합격 가능성이 높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그래요.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경학고로 생각을 맞췄거든요. 근데 특수학과를 지원 가능해. 왜? 경영학과에 상기분을 맞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사회적 기업가로 나오는 그렇게 상기분을 만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사회적 기업가를 만들 때 어떤 특정 나라입니다. 어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빈민국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가를 할 것인지 스토리가 경영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나라에 가려면 그 해당 나라에 대한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언어, 그게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진로와 연계시켜서 또한 특수어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영어도 평가하고 제2외국어도 평가하고 국어 한문도 평가를 하는데 이제 비교과에서 단지 그 언어만 파고들지 마세요.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지원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 뭐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좀 깊이 좀 나아져야 돼. 그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를 형성한 그 계기가 무엇이었고, 큰 뭐 임팩트를 준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점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깊이 심도 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계열은 뭐 경상계열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제 일상에서 일어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또한 독서 활동이라든지 세특 등에서도 드러냈던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합니다. 특수어학과를 희망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솔직히 말해요. 정말 네가 외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내신은 좀 부족해. 근데 본인이 가고 싶은 데는 쎄. 그러면 최소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특수어학과에 대한 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그런 점들 좀 깊이 좀 파고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심도 있게 나가는 과정을 한번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 좀 활용을 해서 좀 특수어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단지 언어가 아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상기부를 충분히 좀 심도 있게 잘 만들면 한국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뭐가 중요하죠? 진로 역량이 중요합니다. 단지 언어를 배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 지원했을 때 그 학과가 본인의 진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이 점을 꼭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